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포천시가 시정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기적으로 시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광역철도 등 핵심 추진 사업 외에도 주차장 확대 등 시민과 밀접한 현장 사업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천시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종합 감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감사 방향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감사와 법과 원칙을 세우는 무관용 감사. 이와 함께 2025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 대비해 민원 만족도 향상과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개선 등 청렴도 향상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갑질 및 3대비 근절 교육 및 부패 방지 신고 모의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종합감사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천시의 첫 정례 브리핑, 시정 비전을 제시하고 역점 추진 사업과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나서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방침. 특히 GTX 취 노선 등 핵심 추진 사업은 물론 주민 불편 사항 해소 방안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지역 사업도 놓치지 않고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시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주차장 사업을 얘기를 하시는데 뭘 그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악취 제거라든지 우리 포천천 분류회의라든지 시민이 그냥 내가 생활하는 부분에서 포천이 좀 변하고 있구나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부터 저희는 중점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한 달에 2번 정례 브리핑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25일 경기 북부 권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이날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의정부와 양주, 포천과 동두천, 연천, 고양과 김포, 파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공단은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26일에도 이어진다고 전망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 손과 발, 코 등을 흐르는 물에 씻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포천 지역 내 중고등학생의 통학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 전용 통학버스 포춘버스가 24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포춘버스는 45인승 전세버스로 포천권역과 소흘권역 2개 노선으로 나뉘어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포천권역 노선은 금호 어울림에서 포천 7까지, 소흘권역 노선은 대방 노블랜드에서 가롤중학교까지 운행되며 등교 시간에는 오전 8시 10분 1번, 하교 시간에는 오후 3시 30분과 4시 30분 2차례 운행됩니다. 포춘버스의 노선도와 운행 시간은 포천시청 누리집 또는 각 학교 학부모 공지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가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학교를 운영합니다. 체험은 월화 드론 체험반과 수목 코딩 체험반으로 나뉘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루 2시간씩 이틀 동안 진행되는데요. 교육은 드론봇 인재교육센터에서 진행되며 양주시 홈페이지 통합예약 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는 추후 중고등부 교육과정과 드론 배송인재 양성과정, 드론 측량과 촬영 등 전문가반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정부 도시공사는 4월부터 피겨 강습반의 확대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습 확대는 피겨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피겨스케이팅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존 2개 반에서 3개 반을 추가해 총 5개 반으로 확대 운영되는 이번 강습은 성인과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수강 신청은 모집 기간 동안 의정부 도시공사 홈페이지 통합예약 결제 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및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값 택배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해외 배송으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국제 특급 우편 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도입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 사업. 이번에는 해외 배송으로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아이글로벌 택배와 국제 특급 우편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한 건이라도 국제 특급 우편을 이용하면 기본 12%에서 최대 39%까지 요금이 할인됩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는 할인된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이 성과를 보아가면서 확대시켜 나가고 또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EMS 발송을 우체국에 신청하면 물품 수거 비용이 한 건당 3,000원입니다. 하지만 인천시 반값 택배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수거 비용이 무료입니다. 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천에 사는 외국인에게도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다문화 가족에게 제공되는 혜택이었지만 인천 거주 외국인으로 확대해 기본 10%에서 최대 13%까지 국제 특급 우편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요비가 너무 많아서 제가 학생한테 너무 부담스러워요. 도움이 너무 많아요. 제가 10% 있으면 제가 많은 큰 복지도 벌을 수 있어요. 인천 거주 외국인에 대한 EMS 발송 할인율은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할인 확대는 무정본부와의 전산 시스템 연계 작업 등 준비 단계와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5월 1일부터 본격화됩니다. 인천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인천 소상공인 반값 택배 지원 사업 참여업체로 등록한 뒤 6개 지정 우체국을 방문해 국제 특급 우편 사용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외국인은 별도의 계약 없이 외국인 등록증이나 국내 거소 신고증을 갖고 인천 지역 우체국에 방문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소상공인 반값 택배에 이어 올해 해외 배송 지원까지 확대한 인천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물론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서울시가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재난구호금 5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구호금은 대한적십자사에 지정 기탁되며 산불로 발생한 인명과 재산 등 피해 복구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23일부터 소방 인력 80명과 소방 차량 31대를 경북 의성군 산불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지역에 필요한 물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시설 설치 시 도시, 군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이행을 위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입주자 편의시설로 전용될 가능성이 큰 시설은 공공기여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 방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여의 기준을 집가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습니다. 다만 용도 지역별 집가 평균과 개발 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집가상승분의 100%인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공기여 감면 기준은 일자리 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이거나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 등의 관리 운영비인 경우 저수익 비주거 기능 중심 개발이거나 계획 변경과 무관한 집가 변동 등 다양한 경우에 경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나 공기업 등의 공공시행 사업은 공공기여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와
신혼 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로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에게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 신생아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데 시세 30~40% 수준의 신혼 신생아 1유형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 신생아 2유형으로 나눠 공급합니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2일 경기도 의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소 44곳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 각 세대에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 선거 공보를 거소투표 신고자 32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습니다. 유권자는 선거 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 공약과 재산 병역 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 사항, 전과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선관위는 선거 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 안내문을 통해 투표 위치를 확인한 뒤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인천 지역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63만 3,850필지 공시지가를 발표했습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평가한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올해 인천 지역 공시지가 변동률은 2.59%로 지난해 1.35%보다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가 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계양구 3.29%, 연수구 2.98%, 부평구 2.62% 등의 순입니다. 가장 낮은 곳은 강화군으로 1.6%에 그쳤습니다. 인천 지역 최고 공시지가는 부평에 위치한 건물로 지난해보다 2.3% 오른 1제곱미터당 1,471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최저 공시지가는 옹진군 소재 임야로 1제곱미터당 281원으로 나타나 최고와 52,348배 차이가 났습니다. 인천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지수가 지난해 3분기부터 연속으로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 상공회의소는 인천 19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 2분기 전망치가 7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제조업체 BIS는 지난해 2분기에는 101을 기록했으나 3분기 75, 4분기 79, 올해 1분기 55 등 4분기 연속으로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업체가 많다는 것을, 낮으면 그 반대를 의미합니다. 인천 기업들은 전망치가 낮은 이유로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비롯해 그동안 이어져온 내수 경기 부진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 이상이 2시간 넘게 지속될 때 내려집니다. 환경부는 황사와 국외 미세먼지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바깥 활동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오는 27일 비가 내리면서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